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밑에 보면 뭐 자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뭐 재산 선생님한테 뭐 물었더니 정일주인데 둘째 아들한테는 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남녀가 따라 달려지겠죠. 남자한테는 자식의 별이 뭐가 됩니까? 관성이죠. 관성. 그죠? 관성.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라는 거예요. 자, 태어난 띠의 천간을 보니 관성이 아니라 관성을 극하는 식상의 별이 들어왔다 했는지, 그죠? 비겁의 별이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제대로 된 관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식의 역할을 하겠다, 못하겠다?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인데 천간에 보니까 인성이 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의 글자가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자식덕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별로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두 번째 참작하는 게 뭐냐면은 띠에 의한 거예요, 띠. 띠에 의해서 12신살로 분류해 본다라는 거예요, 분류해 본다. 자, 오늘이 축날이죠, 그죠? 네, 그러면 사유축을 기준으로 해서. 사유축 위에는 뭐가 있죠? 자,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호술 면에는 해묘미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요거는 나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뱀띠인데 닭띠 자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자식처럼 굴겠어요? 나랑 친구 먹으려고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따박따박 달려들죠? 그죠? 네. 왜? 궤도가 같으니까. 같은 그룹이라는 게. 그룹이죠, 그룹. 그룹으로 바라보시면 쉬워요. 12신살에서 세세한 것은 자녀운 편에 나와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은 큰 아웃라인만 보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자진생을 낳아버렸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나보다 에너지가 세요, 안 세요? 세요. 예. 요놈은 바락바락 달려들어도 한 대 때릴 수가 있지. 여기는 때리지도 못하네. 그만큼 에너지나 파워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망신 같은 경우에가 이게 반반이거든요. 성공이 될 수 있는 자식도 될 수도 있고 참 부끄러운 자식도 될 수 있다. 망신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내가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발표를 할 때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와, 우리 자식 잘해가지고 이래 됐다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망신한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자식의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자식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해라는 게 뭐냐면 약간의 번영지상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근데 이 육해살 자식이 원래는 제일 좋아요. 왜 좋냐면 성공 번영의 에너지가 크게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부모 봉양을 하는 것은 효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자기 폼, 체면 유지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에너지가 세니까 걔가 해주는 것은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더라는 거예요. 그죠? 천살 자식은 그냥 건너뛰고요. 어쨌든 요 부류는 야, 뭔가 키우기는 겁나 힘드는데 잘 키워놓으니까 뭔가 받는 것도 야, 격이 다르게 받아지는구나.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여기 이제 요 반한살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효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식. 그죠? 이렇게 하였느냐? 예, 아바마마. 이러면서 이제 효자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성공 번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다? 네. 이 윗그룹은 나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성공 번영, 키우기만 잘 키우면은 나보다 월등하게 성공 번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한살은 여기와 반대 개념이죠.
키우기는 편하고 만만하고 장사 장손의 역할을 다 해내는데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한 거라. 내가 좀 더 많이 보태줘야 되고 이런 식의 그룹이 이제 인호수 반한살 그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정반대 격각디 그룹이죠. 역마살 그룹. 자, 이거는 데리고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면 자식이 안 나가고 자식이 잘 나가면 내가 잘 안 나가게 되는 시소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시소 관계. 자, 그러면 자, 어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릴 때는. 왜? 나한테 일방적으로 받아먹으니까. 그죠? 받아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가 장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기운을 펼칠 나이에 아빠가 잘 나가고 있다면 기세에 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뱀의 내가 뱀띠인데 돼지띠 자식을 낳았다. 자, 이런 말은 또 뭐냐면 이 돼지가 뱀의 젖을 먹고 컸는 거라. 거의 독극물을 먹고 큰 거죠. 그걸 먹고 20살까지 견뎌내었다 하면 이놈도 대단한 놈이라. 뭔가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와 동소에서 크지 못하니 객지 성공 번영이라는 거예요. 객지. 선생님 이제 뛰어갈 때 이제 풀어가야 되니까 물어가야 되니까 같이 나가야 되니까. 원래 다 관계가 원래는 부에서 기준으로 봐요. 아, 부 기준. 네, 부 기준인데 중요한 건 실제로 보면 띠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띠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요, 걔들이. 이런 관계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그룹 지어 있는 신분론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애기를 다 나오셨죠? 없잖아.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자식의 뭐 성공 번영이라든지 이제 개운 방향, 개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것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아래 그룹 뭐 있잖아요. 네네. 반한살 그룹이 팔자가 좋아도 부모보다 잘 안 나가나요? 그때는 이제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좋겠죠. 조금 낫겠죠. 부모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여한다는 거는요. 기운을 공여한다. 그러니까 팔자라는 게 어떻게 왔냐면 이게 이제 자 위에서부터 이게 그 조사 코드의 중복이에요. 코드 중복. 코드 중복.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에 나와 내 마누라 태어나기 이전에 아빠 엄마가 있고 그죠? 왜 아빠 엄마가 있고 즉 2의 n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은 뭔가 이러한 뭔가 기운들의 이게 흐름이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기운의 흐름이. 그게 자식한테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즉 음양짝을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짝론이라는데 음양짝이 뭡니까? 나와 재관도 짝이고 그죠? 양과 음도 짝이고 그죠? 그건 나와 마누라도 짝이라는 거예요. 나와 자식도 짝이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짝이 정해지는데, 이 짝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각자 혼자 살아요? 아니면은 같이 모여서 살아요? 모여서 살죠. 즉, 내가 가진 팔자의 에너지 파동을 내 와이프한테도 주고, 나의 자식한테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뭐예요? 자기가 가진 에너지 파동을 나한테 주고 그 자식한테도 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은 또 뭐예요? 걔가 무형물입니까? 유형이잖아요. 그죠?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걔가 가진 에너지 파동을 나한테도 주고 엄마한테도 준다는 말이에요. 다 그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팔자를 보면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이 남자 팔자는 잘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잘못된 거나 마누라의 영향을 받으니까 비리비리하면서 직장도 잘리고 거의 백수로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찢어지자.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났더니 남자가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좋아하냐는 거예요. 다 에너지 기운의 교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꼭 그 와이프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닌, 그 와이프 때문에 또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이 살 때는 지지부진 하다가, 야, 역마그룹의 띠의 자식을 딱 태어나니까 갑자기 그 집안이 막 성공 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의 기운 때문에 또 잘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뱀띠하고 닭띠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지지부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띠 자식이 나오면서, 돼지띠 자식이 출현했다는 말은 뭐예요? 얘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은 공장에 금 떠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뱀도 겨울이라서 저 굴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고, 닭도 그죠? 밤이라서 탁 웅크리고 있는 형상인데, 돼지가 오니까 뭐예요? 발로 다 주워 차죠. 일단 일나라. 그렇게 깨워가지고 활동력을 만들게 되는 인자로서 성공 번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 뭔가 다 각자의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그 기운을 나눠 쓰더라는 거예요. 나눠 쓰더라. 자, 그래서, 자, 이 사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천간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띠에 의해서 뭔가 보는 방법도 있다. 자, 띠에 의해서, 요거보다는 띠에 의한 것을 우리는 해석에 많이 치중을 해요. 자, 거기에 기본 원칙은 그룹, 즉, 신분론의 입각에서 해석을 간다 정도로만 그 서머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또 참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음권역, 양권역. 이게 참 중요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 이론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다. 나무가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예. 우리 훈민정음에 보면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이러면서, 그죠? 예.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양권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뿌리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뭐로 볼 수 있죠? 음권역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나간다. 양권역에서. 그러면 필시 뿌리가 깊어야 하니까 음권역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 필시 있어야지 내가 잘 나가는 거야. 맞죠? 그게 음양이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애켜야 되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 음권역에 있던 것이 이제 양권역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시 꽃 피운다라는 거죠. 그런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음권역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경우에 형제간이라든가 그럴 때 한 형제는 잘 나가고 한 형제는 좀 안 되고 이런. 그렇죠. 그것도 음양의 양권역과 음권역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간적인 차원의 욕심이에요. 다 보면은 부귀강령을 원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다 부하고 진령스럽고 건강하고 뭐 그죠? 근데 항상 지구라든지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 역의 원리라는 것은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관을 굉장히 잘 썼다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쓰겠죠. 그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관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을 쓰더라도 내가 봉사성 감투를 했다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음권역, 양권역이 어떻게 보면 한 집안 가게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음양의 법칙을 적용시킨다면. 그 얘기를 조금 어렵게 여기는 서술을 해놨습니다. 서술. 그래서 우리 집안만 다 갑부로 건강하고 잘 사는 건 아니구나. 우리 집안에 개 중에 꼴통도 있어야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자, 그걸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그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치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꼭 그거 우리가 밥 사는 사람한테는 꼭 밥 사고, 그죠? 얻어먹는 사람한테는 꼭 얻어먹고, 돈 없어도 밥 사줘야 되고, 돈 많아도 얻어먹고, 딱 그것도 이렇게 양권역과 음권역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사설이 길었는데요. 자, 음권역, 양권역 지나가서, 자, 이제 우리가 직업을 관찰할 때, 이제 오행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목을 했으니까, 목이, 즉, 식상, 제, 관을, 식상인 화를 갖다가 나의 밥그릇, 무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재성인 토를 나의 시장 무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관을 내가 직장으로 이 금속에 관련된 관이라든지, 그죠? 요런 쪽에 인연하여 사용을 한다면, 자, 이게 뭐냐면 번영이라는 게 번영. 필히 번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와 짝지은 음양관계를 쓰기 때문에 계속 운동성을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번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라든지 목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면, 자, 목은 거의 직업군은 없죠. 예? 목도 직업군이 되기는 해요. 식상으로. 식상으로 되긴 하는데, 일단 목은 좀 이상하니까 제외시켜두고, 자, 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으로 삼는다 하면, 자, 이게 성공 번영일까요? 아니면 패망일까요? 패망은 아닙니다. 자, 이건 결코 성공 번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말 수가 팔자내에 강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쓸 수 없을 때. 자, 그런 유별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얘는 지킬 보라는 거예요. 지킨다. 인성이 뭡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쉬는 것이고 학문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키는 수단은 되지만 성공 번영의 수단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목일주가 이제 수를 사는데 그럼 차라리 역학이나 이 종교 쪽에서는 혹시 낫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예, 인성으로 쓰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성공 번영이다. 예? 역학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래 간다는 개념은 한뭐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걸 갖다가 식상이라든지 재라든지 관을 갖다가 내가 무기로 사용해서 쓴다면, 자, 우리가 12년 중에 거의 12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를 성공 번영으로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2년 중에 6년을 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내가 사용을 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도장이잖아요. 결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결재권이니까.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한다 하면 재운이 왔을 때 돈 조금 되다가 비거분이 왔을 때 고스란히 털려요. 즉 성패가 기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복 발생. 단 문서에 그것을 다 돈을 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날아가지는 않으니, 그러니까 지키는 수단만 될 뿐이지 이것으로 해서 돈을 잘 벌어서 갑부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인성은 재원이 왔을 때 돈을 번다고요? 예? 인성을 내가 쓰는데 네네. 그렇죠. 반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예. 재성이 현금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성이 강해서 수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운이 떠야 그래도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럼 인성에서는 좋은 거죠? 인성은 불안하지만 어쨌든 돈은 재물이 들고 날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겁이라든지 인성운이 재차 가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문서만 들고 있든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성을 무기로 사용할 때는 이거는 번영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의 상은 항상 식상이라든지 재라든지 관을 무기로 쓰고 있을 때 이게 성공 번영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된다는 거죠. 발전. 그런데 아까 앞에서 자를 예를 들었죠. 자, 이걸 하나만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할 때는 이렇게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합격이죠. 아까 합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니까 몇 년 힘들고 몇 년 조금 나았다가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옛날에는 오행을 갖다가 직업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막 쓴 적이 있어요. 뭐 금은 공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는 수산업, 뭐 물장사다. 물장사가 한두 개입니까? 수산업도 물장사요, 목욕탕도 물장사요, 먹는 식품도 물장사라 했거든요. 유흥도 물장사고, 그죠? 네. 그럼 도대체 물장사 폭이 얼마나 커요? 옛날에는 금을 보고 금은 소리 난다 해가지고 새소리 난다 해가지고 넌 소리 나는 직업 해라. 소리 나는 직업이 한두 개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재성이죠. 수가 재성이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뭐 숙박업, 이게 안 움직이는 동작이니까 숙박업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밤중이잖아요. 야중행, 밤에 돈 버는 직업, 밤니스를 밟고 돈 버는 직업. 예, 그렇죠. 유흥도 되고 숙박도 되고 낮에도 가능해요. 커튼을 치잖아요, 그죠? 커튼을 친다는 게 뭡니까? 빛을 가리고, 그죠? 밤에 도둑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게 해외하고 인연이 또 많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껌껌할 때 돈을 주고 받으면 돈이 명확합니까? 막 섞이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막 외국하고 거래를 하면은 환율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나 이때 요만큼이었는데 어떤 때 보면 많이 오고, 나 이때 이만큼이라 생겼는데 어떤 때 보면 작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한편은 또 이제 음성서도 그렇고, 그죠? 안 보이는 곳에서 주고받거니. 자, 그런 거에서도 토일주는 재성으로 무대를 삼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항상 유용성 발생이에요. 유용성 발생. 자, 지팡이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형태는 목으로 이제 삘쭉이 길쭉하게 생겼죠. 목형상으로 생겼는데 뭡니까? 이게 나뭇가지처럼 부들부들합니까? 아니면 쇠파이프처럼 단단합니까? 지팡이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형상을 지녔잖아요. 그러니까 목과 금의 조화를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도구로서 유용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얼음이다. 얼음은 언제 유용성이 생깁니까? 한겨울에 유용성이 생깁니까? 한여름에 유용성이 생깁니까? 그죠? 아이스크림도 한철 장사란 말이에요. 유용성이 생길 때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량으로서 짝을 갖다가 맞춰서 쓸 때 성공 발전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토일주가 자, 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딱 지웁시다. 지우고 토일주인데 자, 금 식상을 써서 장사나 사업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뭐 금속이거나 단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도 식품이 되거든요. 원래는 목도 식품이고 금도 식품이란 말이에요. 목은 뭡니까? 나물이나 채소류죠. 그죠? 금은 단단한 거란 말이에요. 단단한 것.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에는 과일도 있을 것이요. 쌀이라든지 곡류도 단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소재적으로 뭐가 단단한 것에 담긴 것, 즉 캔에 담긴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성을 거친 것이라든지 즉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성공 번영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토일주가 나물 장사해야 돼요. 쌀 장사해야 돼요. 나물요? 뭐 예를 들어 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꽁꽁 얼었다. 냉동식품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냉동식품. 그 다음에 수라는 게 껌껌하죠. 예. 밤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마시죠? 예. 그래서 술도 되고 뿅 가게 하는 약물도 돼요. 예. 이제 어떤 분이 IMF 때 조직 생활 하다가 관이 이제 뭡니까? 대운 교차기 때문에 관 못 쓰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박청환 원장님이 강의를 해석을 해주셨냐면 당신은 양파 장사 아니면 마늘 장사를 해서 필히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랬던 팔자가 있어요. 그 팔자가 뭐냐면 기에 을유 이런 식으로 쓰는 팔자예요. 이 사람의 인성은 뭐예요? 화죠. 그죠? 이게 자년 충년에 어떻게 돼요? 화의 기운이 꺾이죠. 네. 이때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네. 그만두고 나와서 그 다음에 식상을 따라서 이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구할 것인데 식상의 모양을 보니 닭유차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닭유차. 자, 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에 이게 좀 나이 있겠지만, 자, 그 외에 이게 뭐가 붙었어요? 을이 붙었죠? 을이 붙었으니까 이게 뭐, 보입니까, 이게? 자, 이래서 마늘 아니면 양파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기 입장에서는 육친적으로 보면 편관에 속해요. 그죠? 네. 편관이라는 것은 필시,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호각소리라고 본 거죠. 호각소리. 호각소리 나는 곳에 이게 뭡니까? 자른다, 담장을 지른다. 그죠? 줄 쳐놓은 곳에 이 사람은 필시 마늘이나 양파 장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감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전시장에서 저 마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러니까 육친상 식신이 들어가면 먹는 식품이라고 봐도 돼요. 천간에 뜬 것 말고 지지에 있는 것. 실제 사물을 상징하거든요. 천간에 뜬 거는 정신적이니까 뭐로 가겠어요? 필설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팔자는 뭐냐면 이런 팔자 비슷했는데 이분은 옆에서 자가 간섭을 한 거예요. 자가. 자, 이분은 뭘 하겠다 했냐면 장류를 다루겠다 했어요. 장류.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자로 따지면 삼수변이 돼요. 맞습니까? 예? 이거 유를 딱 당겨보면 뭡니까? 술주자가 되거든요. 자라는 게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작은 것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려식품이라는 뜻도 돼요. 미생물이 뭐 하는 겁니까? 반려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용기가 단단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담긴 것을 반려시킨 걸 딱 단지 안에 담아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류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글자에서 나온 것 같지만 오행에서 육친으로 파생되고 육친에서 각 글자의 물상으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신살이라든지 육친으로 거의 다 보시려고 하셔요. 근데 육친 이전에 뭐가 있었다? 오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과 오행으로 크게 먼저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육친을 적용하시고 신사를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행에 의한 직업론 3편은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